자,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05 2차 방정식 3페이지 들어갈 차례 맞습니까? 네. 개념 좀 열심히 잘 읽고 계시죠? 안 읽으면 나중에 압사합니다. 압사에 개념의 무게에 압사해요. 그래서 틈틈이 잘 읽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때도 2차 방정식 배웠다? 근데 고등학교 때 또 2차 방정식이 나온대요. 뭐야? 중학교 때 배웠는데 또 나오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말 그대로 순수한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반면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은 여기에 이제 난이도를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멀쩡한 2차 방정식에 절대값을 막 붙여놓는 거. 이건 기본이야. 절대값은 지금부터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모든 단원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배우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모든 개념들이 다 절대값이 붙으면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되게 잘 배워야 돼서 절대값을 배워둘 거고, 이 절대값보다 더 어려운 가우스 기호가 붙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학교 때는 숫자 상수만 다뤘다면 고등학교 때는 문자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방정식도 다를 거고요. 우리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 앞에 x의 제곱으로 시작되는 게 쉬워요. 앞에만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게 쉬워요. 이해가 쉽지? 인수분해 할 때. 그런데 하물며 3도 아니고 이 앞에 막 이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무리 개수가 오거나 허개수가 오거나 이런 유형의 문제.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기본에다가 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스킬들이 붙게 되는데, 절대값은 그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우리 절대값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나오면 얘는 나쁜 거야. 우리한테 무조건 불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절대값 벗겨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절대값을 벗기는 기본적인 방법은 분류입니다. 분류이에요. 자, 그러면 분류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란 이렇게 절대값 있으면요,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표시해요. 그리고 절대값 또 있네.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1을 또 표시하는데 마이너스 3보다 1은 크니까 오른쪽에 표시해야 돼요. 가끔 표시하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 봤어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7 이렇게 표시하는 학생이 있어. 비극의 시작이야. 수직선입니다. 위치는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요 녀석 x-4를 0으로 만드는 x값 4, x-5를 0으로 만드는 x값 5 이렇게 표시를 한 후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분류라는 거. 되겠습니까? 즉 우리는 여기에 있는 p 한 문제의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얘를 몇 개로 분류해버릴 거다? 5개로 분류를 해야지만 절대값을 벗길 수 있다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분류의 번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x가 5 이상인 경우 p는 어떻게 절대값이 벗겨지는지 보도록 하겠다. 자, 이와 같은 거 나오면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절대값 안에다가 5보다 큰 수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근데 5보다 큰 수를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되면 x 플러스 3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5보다 큰 수를 넣었더니 얘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부호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무한하게 가버리는 이 끝에 있는 것들은 집어넣을 때 소심하게 6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왜? 6을 넣으면 왠지 계산해야 될 것 같아. 6 더하기 3 9니까 양수 뭐 이러거든? 근데 어차피 누를 거 수도 무수히 많으니까 100만 이런 거 집어넣어. 그러면 100만 더하기 3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보나마나 그냥 양수가 되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요령 중에 하나야. 그래서 100만 더하기 3은 양수니까 그대로 벗겨져 나옵니다. 100만 빼기 1도 당연히 양수지. 100만 빼기 4도 당연히 양수지. 전부 다 그대로 나와. 100만 빼기 5도 당연히 양수지라고요. 그냥 그대로 다 벗겨져 나왔어요. 자,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요거 하나 사라지니까 결국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에다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3이라고 요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요, x가 몇 이상, 4 이상, 몇 미만, 5 미만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사이에 있는 수 집어넣으세요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4 이상이네요. 4요. 자, 경계는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경계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내가 필요한 건 양수냐 음수냐 부호의 판단인데 0이 나오면 부호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경계가 되는 4, 5 라인에 등호가 있어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럼 4하고 5 사이에 있는 수, 집어넣을 수 있는 수는 하나밖에 없지. 4.5 이런 거 집어넣어야 편하겠죠. 4.5 더하기 3은 양수. 4.5 빼기 1은 양수. 4.5 빼기 4는 양수. 빼기 4.5 빼기 5는 음수. 음수가 되면 이 녀석이 부호를 완전히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와우 x 모두 다 살아있네요. 4x가 될 테고 상수항 계산하면 3에다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 해줬으므로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 이상 4 미만인 경우 보도록 하겠다요. 자, 1과 4 사이에 있는 수 아무 수나 누구 할래? 아무거나 찍어줘 빨리. 3 할래요? 예, 3 가지고 작업할게요. 3 더하기 3은 양수니까 그대로 3 빼기 1은 양수니까 그대로 3 빼기 4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3 빼기 5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가끔 비극의 시작은 이런 애들이 있다. 3을 넣었다 라고 자기가 생각해놓고 3 더하기 3은 6 막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숫자를 넣는 이유는 얘를 뽑아낼 건데 얘를 그대로 뽑아낼지 반대로 바꿔서 뽑아낼지 결정하기 위함이지 진짜 3을 넣어서 계산을 해버리시는 건 아니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요 녀석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지워져서 2x 남겠고요. 3 마이너스 1 플러스 4에 마이너스 5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선생님은 칠판에 풀어둘 테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4번, 마이너스 3, 1 이렇게 음수와 양수의 경계 사이에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땐 0을 넣는 게 유리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정답을 적어 놓았으니 여러분이 푼 결과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푼 결과와 칠판의 답을 맞춰보십시오. 자, 다 맞추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깨닫게 돼요. 그래, 앞으로 수학 문제 절대값 나오면 얘는 무조건 나쁜 거야. 절대값은 무조건 꺾이라고 있는 거네. 꺾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분류다. 근데 분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가다예요. 노가다. 어려운 거는 없는데 되게 풀이를 길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게 돼요. 그래, 분류 어쩔 수 없을 땐 분류를 써야지. 근데 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보는 게 분류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분류로 절대값을 법규화 되지만 굳이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을 때는 분류 아닌 다른 절대값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게 시간을 훨씬 절약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 4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가 붙은 1차 방정식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다? 1차 방정식 배우고 있어. 2차 방정식에 앞서서 1차 방정식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5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 들어가게 될 텐데 1차 방정식에서 절대값 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보도록 하자. 우선 안타깝지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1차 방정식은요. 분류밖에 방법이 없어요. 절대값의 성질이 저렇게 생긴 애를 커버하는 건 없었거든. 그래서 분류합니다.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랑 누구? 3.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 문제 푸는데 3개나 분류해야 돼. 어우 짜증나.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그래 x가 3 이상인 경우 100만 대입하면 양수니까 x 플러스 2. 100만 대입하면 양수니까 x 마이너스 3은 7. 1차 방정식의 법 뭐야? 1차 방정식의 법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x는 4가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답을 내줄 때는요, 여러분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를 답을 내야지. 얘가 답 나왔다고 답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자, 공통 범위 구했더니 뭐가 나와?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 구했더니 x는 4. 그냥 이렇게 나오죠? 얘가 공통 범위자?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인 경우. 자,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는 수 뭐 쓸 거야? 0 쓸 거야. 그럼 0 더하기는 양수니까 그대로 0 빼기 3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반대로 나왔어요. 자, 보자. 여기에서 보통 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버려? 5는 7. 어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우씨, 이건 x가 없나 봐.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선생님 스타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서 빼기 2를 해. 1 빼기 1 x. x항은 x항끼리.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해버리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0 곱하기 x는 2. 일명 x는 몇 분의 몇? 0분의 2예요. 우리끼리 약속이지? x는 0분의 2 나와. 이런 걸로 하면 무조건 답이 뭐라 그랬어? x는 불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형 평가면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서술형 평가가 아니라면 그냥 5는 7 나오면 아씨 이건 불능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빠르게 갈 때는. 어쨌든 얘는 0분의 2 불능이 됐어. 불능이라는 건 해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그러므로 전 범위와 해가 없는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 구하면 아무것도 없지? 여기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00만 대입했더니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또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다. 즉 마이너스 2x는 6이다.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 구하면 몇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야, 이 1차 방정식의 답 내봐 라고 하면 x는 4. x는 마이너스 3인데 묻자. 요 사이에 and가 들어가 오화가 들어가? 기억하세요. 오화예요. 오화. and 들어가면 큰일 난다. and 들어가는 건 이런 거야.
x가 4인 동시에 그리고 마이너스 3인수를 답으로 삼겠다. 세상에 4이면서 마이너스 3인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답에는 보통 수학교재들이 되게 무성의하게 콤마라고 찍어놓는데요. 그 콤마 의미는 and 아니면 오하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콤마는 오하예요. 답은 4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아씨 이렇게 간단한 1차 방정식 하나 풀면서도 분류하니까 풀이 어우 씨 짜증나. 1차 방정식 문제 3개나 풀고 있잖아. 아 이거 너무 힘들다예요. 분류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간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얘 분류로 풀어야 될까? 분류를 피해갈 수 있을까? 절대값의 성질 공부 안 했구만. 집에 가서 읽어야지. 얘들아, 절대값의 성질에 이런 게 있다. 절대값 A는 절대값 B이면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다. 시작.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구조가 있어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죠? 즉 절대값 x-3은 절대값 4-x이므로 x-3은 4-x가 그대로 나오거나 혹은 x-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x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하면 2x는 7, x는 2분의 7이 되거나 이 녀석은 계산하면 바로 그 유명한 뭐야?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x는 0분의 마이너스 1 나오니까 x는 뭐다? 불능이 나온다예요. 그러므로 얘는 답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답이 뭘까? x는 2분의 7이 답이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이제 느낌 오지? 네. 여기까지 정리. 그럼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세 번째 문제. 예. 자 여기까지 필기가 되신 분은요. 저기 절대값 x-1은 3이라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마이너스 1 또는 5. 예. 자, 같이 풀까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이런 거 있었다? 절대값 A는 B일 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x-2는 3이 되거나 혹은 x-2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구나. 그러므로 x는 5가 되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푼 사람은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5 또는 3분의 5? 마이너스 1? 답이 뭐 났다고요? 다시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 자. 볼게요. 선생님이요. 세 번째 문제 옆에 네 번째 문제를 걸어놓은 데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를 저렇게 손쉽게 푼 학생들은요. 네 번째 문제를 봤을 때도 똑같이 x-1은 2x 플러스 4가 되거나 혹은 x-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놓고 푸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항은 x항끼리 넘어가면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해서 여기서 2항을 잘못해줬구나.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답이야. 즐겁게 이렇게 풀었다. 근데 확인 사살해 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5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볼 생각이다. 그러면 좌변의 식은 뭐로 나와? 절대값 벗고 나오면
6이 돼요. 우변의 식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돼요. 등식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므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얘 확인해 봅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얘는 등식 성립하지? 그러므로 얘는 답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땐 답이 나오고 어떨 땐 답이 안 나오고 이거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는 저렇게 풀어도 문제 없는데 뒤에 있는 문제는 풀었을 때 답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원래 그 개념에 B라는 자리에 오는 건 상수를 의미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수일 때는 이렇게 푸는 건데요. 변수, 얘는 뭐야? x가 변수야. 계속 변하는 수예요. 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이렇게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분류해야 됩니까? 분류를 하면 편하겠지? 하지만 분류는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 그래서 분류 없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화살표 빼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지 않을 거면 반드시 변수가 오는 경우에는 답을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 후 최종 답을 결정한다. 반드시 변수가 오는 경우에는 답을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 후 최종 답을 결정한다. 변수가 오는 경우에는 답을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 후 최종 답을 결정한다.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 후 최종 답을 결정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나와도 이렇게 푸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변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로 나온 답을 반드시 원식에 대입해서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사살하고 가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얘만 지켜주시면 분류 없이도 우리는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1차 방정식은 끝났어요. 딸랑 2개 배우고 끝났죠? 문자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차 방정식 들어갈 텐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확인 사살하고 갈게요. 자,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뭔가를 넣으면 어떤 완전제곱식이 될 거야.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이 중간 자리에 뭔가를 넣으면 완전제곱식이 될 거야.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씩만 채워 넣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만 하랬어요. 아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모를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확인 사살 해드리고 갈게요. 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요 항상 2차와 1차까지 필요해요. 상수항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차와 1차를 보고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는 여기에는 어차피 제곱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보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경 쓸 건 x에 곱해져 있는 녀석만 보면 돼. 부호는 볼 필요 없고요. 5가 곱해져 있지. 5의 절반 몇입니까? 5의 절반이라는 건 2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5에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5.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 그러므로 얘는 x 중간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2분의 5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완전제곱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런 거 나오면 10의 절반 5, 5의 제곱 25. 그러므로 x-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이 비어져 있으면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는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다 써줘야 된다는 게 우선 위에 있는 개념과의 차이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써줘야 되고요. 중간에 들어갈 수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 있는 녀석 제곱되기 전 상태 x, 뒤에 있는 수 제곱되기 전 상태 4지.
두 개를 곱하면 몇이 돼? 4x. 여기에 반드시 1을 곱해 주셔야 돼요. 몇 x 되겠습니까? 8x.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채우세요. 선생님이 칠판에 정답을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확인해보세요. 자기가 푼 것과 됐나요? 아직? 자, 선생님이 왜 완전 제곱식을 뜬금없이 훈련시키냐면요. 이제 2차 방정식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 2차 방정식의 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1. 인수분해 2.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근데 우리 인수분해는 이미 앞에서 열심히 배웠잖아. 인수분해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뭘 배울 거다?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배울 거예요. 물론 중학교의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근해 공식은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스킬을 이용해서 유도해내는 거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개념 들어가도록 하자.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나왔는데 3은 지워버리세요. 얘는 의미 없어요.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두 줄 나와 있는 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나갈까? 시작!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개수가 복잡해서 인수분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차라리 근해 공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요, 못 외우시면 안 돼요. 근해 공식을 못 외운다는 건 그냥 수학을 때려친다는 얘기랑 똑같아. 알겠죠? 자, 그럼 묻자.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짝수 공식 또 나왔어요. 근해 공식 중에 짝수 공식 불러볼까? 시작!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외우셔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옛날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 선생님이 서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맨 처음 갔던 학교가 연대였어요. 연대 가본 적 있어요? 자, 연대란 학교가 이렇게 되게 길쭉하게 생겼다. 예, 여기 정문 있고 여기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살던 요 후문 쪽이 있고 기숙사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여기 있고 산 넘어가면 기숙사 있고 막 여기서 여기까지 30분을 죽어라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런 구조인데 요 옆에 조그마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무슨 학교일까? 몰라? 바로 길 건너 여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면 바로 여기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화여대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길만 건너면 이화여대거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연대 남자들이랑 이대 여자들이랑 미팅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연대들은 웬만큼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대 애들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애들이 누구냐면 무용학과 애들이었던 거야. 이대 무용학과 애들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연대 남자애들이 결혼을 이제 너무 이쁘니까 결혼을 생각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애는 되게 이쁜데 애가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세가 머리가 이제 되게 나쁘면 그 다음에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기본이 되는 그 무용학과 애들과 데이트를 해야겠다 이래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팅을 가면 딴 거 물어볼 필요 없어.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되 기본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한번 물어봤을 때 근해 공식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